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동양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쪽이고요. 5장 분열이 자연스러운 인도의 3번 이슬람과 힌두가 만났을 때 라는 제목입니다. 인도사를 하고 있어요. 소제목은 정체를 가져온 태평성대입니다. 읽어볼게요. 굽타 제국이 붕괴한 이후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또다시 인도에 고질병이 도졌다. 특별한 중심 세력이 형성되지 않고 소국들이 공존하는 분열의 시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민족의 침입이 거의 없었고 비교적 태평성대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화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진통이 없이는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듯이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태평성대보다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세계사의 흐름은 13세기부터 시작되는 몽골의 세계 제국과 동서교통, 유럽의 대항해 시대라는 일련의 흐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계사적 격변의 분위기는 인도에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장기간 이민족의 침입이 없었던 탓에 굽타 제국 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한 인도인들의 민족 의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경제가 발달해 생활 수준은 풍족해졌으나 정치 조직은 거의 발전이 없었다. 당연히 통일 제국에 대한 염원은 굽타나 쿠샨 시대보다도 희박해졌다. 이 시대에 딱히 중심이 될 만한 세력을 꼽자면 라지푸트가 그 후보다.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북인도의 역사는 라지푸트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인도 역시 여러 소국가가 분립된 형세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 촐라 왕조는 주목할 만하다. 라젠드라 1세는 해상 활동에 주력했다. 원래 남인도는 반도라는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활발하던 지역이었다. 남인도의 해상 무역은 서쪽으로 아라비아와 지중해권, 동쪽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이르는 가히 세계적 규모였다. 남인도의 무역상들은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후추와 향료, 진주, 보석 등을 유럽에 수출했다. 다음 소제목은 이슬람이 지배한 힌두입니다. 11세기부터 북인도에는 그 이전의 어느 이민족보다도 더 강하고 무자비한 이민족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이슬람 세력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 자리 잡은 가즈니 왕국의 마흐무드 왕은 펀자브의 비옥한 영토를 노리고 북인도에 침입했다. 그는 제위 시절에 10여 차례나 인도를 침략해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으니 인도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도 끔찍한 원수였다. 오랜 평화에 나태해져 있던 인도군은 이슬람군의 빠른 기동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인도에는 원래부터 양질의 말이 태부족이었고 인도군은 전통적으로 코끼리를 애용했으므로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기동력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유서 깊은 인도의 불교 사원과 힌두 사원들이 이슬람군의 말발고발에 무참하게 파괴되었다. 당시 사원들은 재물과 귀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으므로 적의 주요 표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슬람의 군주들은 이슬람 문화가 아니면 모조리 파괴해야 할 불경스러운 우상으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마흐무드의 침략은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그 지휘자는 1150년 가즈니를 타도한 구루 왕조의 무이즈 우딘 무함마드였다. 그는 마흐무드와 달리 인도를 완전히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무함마드는
13세기 초반 마침내 라지푸트를 격파하고 북인도를 선에 넣었다. 그러나 무함마드의 야망은 꿈으로 그쳤다. 제국을 건설하고 얼마 못 가 암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틈을 타서 무함마드의 총애를 받으며 무작으로 활약하던 쿠투브 우딘 아이바크가 술탄에 올랐다. 상관의 꿈은 그에게서 실현되었다. 아이바크는 델리를 수도로 삼고 정식으로 북인도를 지배하는 정복 국가를 선포했다. 그는 원래 궁정 노예 출신이었으므로 그가 세운 국가를 노예 왕조라고 부른다. 이후 노예 왕조는 터키계의 칼지에 정복되었고 칼지는 또 투글루크에게 정복되었다. 이런 식으로 15세기 전반까지 200년 동안 북인도는 터키와 아프가니스탄 세력이 번갈아가면서 장악하게 된다. 그 나라들을 총칭해 델리 술탄국이라고 부른다. 북인도의 패자가 된 델리 술탄국은 내친김에 데칸과 남인도에까지 진출하려 했다. 하지만 남인도의 힌두 왕조인 비자야 나가라가 사력을 다해 저지했기 때문에 그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이때 비자야 나가라가 무너졌다면 인도는 일찌감치 전역이 이슬람권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 남인도는 힌두권으로 남았으나 북인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슬람의 침입과 지배로 북인도는 수많은 문화재만 잃었을 뿐 정치나 행정의 쇄신은 거의 이루지 못했다. 백성들에 대한 통치도 상당히 느슨했다. 지배층이 이슬람인 만큼 피지배층에게도 서서히 이슬람교가 전파되었지만 다수의 백성들이 개종하진 않았다. 그렇다고 소수의 이슬람교도를 위해 다수를 차별하기에는 권력의 짜임새가 부족했다. 따라서 정부가 비이슬람 교도에게서 특별 세금을 징수하는 지즈야라는 제도를 시행한 것 이외에 별다른 종교적 차별을 하지는 않았다. 이슬람 세력이 델리 술탄국으로 인도를 처음 지배한 경험은 후대 인도 역사에서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낳는다. 하나는 16세기에 강력한 무굴 제국이 들어선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20세기에 드디어 인도는 이슬람 세력과 힌두 세력으로 아예 나라가 갈라진다는 사실이다. 여기까지가 5장 3번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짧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